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벡터의 의미와 표현 방법,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차와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벡터의 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통해서 어떻게 두 가지 벡터의 차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자, 벡터의 앞에 붙은 부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벡터 B가 있습니다. 벡터 B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벡터 B는 그냥 벡터 B가 아니죠. 이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이너스 벡터 B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은 벡터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벡터 B가 이것이라면 마이너스 벡터 B는 그와 반대 방향인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 앞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벡터의 차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합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A 마이너스 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로 바꾸어서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벡터 B가 이것일 때 마이너스 벡터 B는 방향이 반대인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와 마이너스 벡터 B의 합을 구하면 바로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합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무엇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네, 그쵸.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사용을 해보니까 평행사변형법 구할 때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두 가지 벡터의 꼬리를 연결해주고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벡터가 만나는 꼬리에서 그어준 대각선이 바로 그 합성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결과값은 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외워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해요. 자, 합성할 때와 똑같이 두 벡터의 꼬리를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뺄셈에서 뒤에 위치한 벡터의 화살표 끝부분에서 뺄셈에서 앞에 위치한 벡터의 화살표의 끝부분으로 그어주면은 이 바로 그어준 선이 결과값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벡터의 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은 벡터의 차를 합성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B의 합성으로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꼬리를 붙여준 다음에 뺄셈에서 뒤에 있는 벡터의 끝부분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부분으로 그어주는 그 값, 결과값이 바로 벡터의 차의 결과값이라고 했어요. 자, 신기하게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이 앞의 방법을 사용하던 뒤의 방법을 사용하던 그 결과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의 차를 구할 때 이 두 번째 방법을 기억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라는 것은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벡터의 분해, 즉 벡터를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면상에서 작용하는 모든 벡터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벡터 V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벡터 V가 있습니다. 자,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V 벡터 수평 성분, V 벡터 수평 성분과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V 벡터 수직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분해하고자 하는 벡터와 수평 성분의 벡터의 수평 성분, 벡터의 수평 성분이 이루는 그 각이, 이 각이 특수각일 때 특수각의 삼각비를 사용하여 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특수각의 삼각비를 사용하면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특수각의 삼각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특수각의 삼각비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하에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V 수직 성분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할 거예요. 그대로 옮겨보면은 직각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보니까 30도예요. 자, 30도는 특수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을 의미하죠. 자, 빗변분의 밑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평성분, V 수평성분은 V 코사인 30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30도는 빗변인 V 분의 밑변인 V 수평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30도가 V분의 V 수평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V를 곱해주면은 소거가 되고 V 수평 성분만 남겠죠. 자, 이 V 수평 성분이 바로 V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므로 V 코사인 V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V 수직 성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V 수직 성분은 V 곱하기 사인 30도로 구할 수 있는데요. 사인 30도는
똑같이 이 수직 성분을 이쪽으로 그대로 옮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특수각 30도였죠. 자,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자,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V분의 높이인 V 수직 성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V를 곱해주면은 V가 소거되고 V 수직 성분만 남고 이 값이 바로 V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V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활용하여 벡터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벡터의 차와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여러분들 특수각의 삼각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특수각의 삼각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들으실 필요 없이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수각의 삼각비를 특수각의 삼각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각의 삼각비. 자, 먼저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아래 직각삼각형, 두 가지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는 변의 이름이 각각 있는데요. 자, 이 아래의 변의 이름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빗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에는 빗변, 밑변, 높이라는 세 가지 각각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자, 이 특수각의 삼각비는 지금부터 사인과 코사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사인은 사인은 이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사인 뒤에 붙는 이 각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지겠죠. 자, 우리는 딱 이 각도 중에 세 가지 각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바로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 그리고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을 외우면 되는데 이게 바로 총 6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여러분들 함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외우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에 대해서 먼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은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네요. 45도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은 1대 2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도와 30도로 되어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비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이 두 가지 삼각형의 세 변의 비를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변의 비를 외우셨다면은 자, 사인과 코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할 때 이 세타에는 특수각이 들어있겠죠. 이 특수각을 삼각형의 사이각에 놓습니다. 사이각에 놓고 먼저 여러분들이 사인을 구해야 할 때 사인의 S를 필기체로 그리면은 이것입니다. 이게 S의 필기체예요. 자, 삼각형의 사이각에 세타를 놓은 채 여러분들이 S를 그리면은 바로 그게 빗변 분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 코사인의 C를 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빗변분의 밑변을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을 쉽게 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사인은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네, 외우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 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30도는 사이각의 30도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각각의 세변의 비, 이 삼각형이네요. 이 삼각형의 비율을 다 외웠죠. 뭐였죠? 루트 2, 1, 2였죠. 그래서 루트 3이네요. 루트 3, 1, 2. 그래서 여기서 사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필기체 S를 그려보면은 빗변분의 높이 해서 2분의 1이 나오죠. 네, 쉽죠. 자,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사이각에 30도 놓고 C를 그려보면은 2분의 루트 3 그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45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각에 45도를 위치시키고 이 세 변의 길이의 변을 여러분들 다 외웠죠? 1대 루트 2였죠. 네. 그래서 사인을 그려보면은 필기체 S를 그려보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루트 2분의 1은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모의 분자에다가 루트 2를 해주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코사인은 똑같이 C를 그려주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나오고 루트 2분의 1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동일하죠. 자, 이번에 마지막 60도. 자, 이게 60도예요. 자, 60도에서는 이 삼각형이죠. 1대 루트 3대 2가 나오고 사인 필기체 S를 그려보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거 확인되고요. 코사인에서 C를 그려보면은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특수각의 삼각비 중에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코사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 사인의 S를 활용하는 방법, 코사인의 C를 활용하는 방법 통해서 알아봤고, 자, 그리고 이 특수각 10도, 45도, 60도에서의 각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무엇인지 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각의 삼각비를 통해서 이제 벡터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벡터의 차와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벡터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분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블로그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